제6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국무위원 후보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안건을 심사하고 아울러 현안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과 의사일정 제2항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7월 25일 국무위원 후보자 유상임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간사와 협의한 결과 국무위원 후보자 유상임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8월 8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일 동안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회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선서와 모두 발언, 위원님의 질의와 후보자 답변, 그리고 후보자 마무리 발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 안을 참고해 주시고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 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료 제출 요구의 건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사청문 관련 자료 제출 요구 현황을 말씀드리면 오늘 회의 전까지 84개 기관에 대하여 총 2267건의 자료 제출 요구가 접수되었습니다. 자료 제출 현황 통계는 배부해드린 유의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법 제12조에 따라 자료 제출 요구는 위원회의 의결 또는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가능합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8월 6일 화요일 오후 5시까지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하시는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자료 준비 기간으로 이틀을 부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료 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국무위원 후보자 유상임 인사청문회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인사청문회법 제4조 및 제8조와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국무위원 후보자 유상임 인사청문회에 필요한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간사와 협의한 결과 증인 2명, 참고인 5명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명단과 출석 일시 등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증인과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네, 2분 드리세요. 네. 증인 참고인에 대한 그 추가로 지금 여기 저희들이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해 주시면은 오전 내에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 내로 이게 의결돼야 됩니다. 그래야 청문회가 차질 없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 중으로 지금 일단 요 증인들은 등은 의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가능한 빨리 주시면 추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민의힘 쪽에서 요구할 증인과 참고인은 오늘 오전 중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석 요구의 철회 및 일시 변경 등에 관한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방통위 파행 운영 및 방통위원장 의혹 검증을 위한 현안 질의를 상정합니다. 우선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립니다. 방통위원장 이진숙 위원장이 오늘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불출석 사유서가 도착했습니까? 저는 못 보았습니다. 네, 주세요.
예. 예. 불출석 사유가 건강 이상으로 입원입니다. 그리고 뭐 자료를 제출하였는데요. 어제 이진숙 위원장은 용산에 가서 대통령과 면담하고 그 면담 과정이 방송을 통해서 중계된 바 있습니다. 그것을 고려할 때 저희는 이 불출석 사유서를 승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 방통위 연락관은 오늘 오전 내로 출석하도록 다시 한번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여당이라도 위원장이 의사를 진행하는데 끼어드는 것은 심하신 겁니다. 왜 이러십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 네. 그리고 그 방통위 지금 배석하신 분들이 잘 들어주셔야 합니다. 방통위 설치법 제6조 사항은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나 위원 등 위원회가 정한 순서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돼 있고, 따라서 당연히 국회 출석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진숙 위원장이 만에 하나 못 나올 경우에는 김태규 부위원장이 출석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김태규 부위원장이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태규 부위원장에 대하여 즉시 출석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조성은 사무처장 계시죠? 예. 네. 방통위 설치법 제6조 사항 인지하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직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 누가 대신합니까? 부위원장께서 하십니다. 네. 김태규 위원이 부위원장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 자리에 부위원장이 출석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즉시 방통위는 김태규 부위원장 출석하라고 빨리 연락해 주십시오. 이 시점 김태규 부위원장은 어디 계십니까? 아마 청사에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즉시 오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방통위 설치법 제6조 사항에 따라 출석해야 합니다. 네, 아까 하셨으니까 김현 의원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아까 하셨으니까. 지금 저는 저희가 방송통신위원, 부위원장, 상임위원 3년에 걸쳐서 했습니다. 방통위원회 전체회의가 소집이 되면 응당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같이 움직이는 거고요. 부위원장이 예산결산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로 참석을 부득이하게 못할 경우에는 여야 간사에게 연락을 해서 오늘 이마이만 저간의 사정 때문에 부위원장이 대신 참여하는 것을 양해를 구한다는 절차를 밟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지금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원장들이 도망가기 바쁘고 또 탄핵소추가 발의돼가지고 보고가 진행 중인데 본인이 부득이하게 건강상의 이유로 일신상의 이유로 참석을 못하면 당연히 부위원장이 그 전날 협의를 해서 부위원장과 위원장이 협의를 해서 부위원장이 참석할 수 있도록 양당 간사에게 전화 연락을 통해든 누구를 사람을 보내서 얘기를 통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위원장에 보고하는 것이 그동안 해왔던 겁니다. 아니 군림하는 겁니까 지금? 그리고 위원장과 양당 간사를 무시하는 겁니까? 방송통신위원회는? 연락관은 다 국민을 위해서 공무원, 국가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리입니다. 지금 현재 사무처장 이하 3명은 증인으로 채택이 된 거고 나머지 부위원장은 참석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연락이 없이 대통령 임명장을 받아놓고 이 자리에 오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은 지금 청사에 있다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시청자 미디어 재단에 회의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안 와 있으면 어떤 상황이 초래할지 모르는데 그 같은 것도 사실은 국민을 기망하는 거고 본위원회를 굉장히 우습게 보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청사에 있는지 시청자 미디어 재단 회의실에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조성은 처장 예. 네, 답변해 보시죠. 방통위 설치법 제6조 사항에 따라 위원장이 출석할 수 없을 때 출석하는 거 맞죠? 방통위 설치법 제6조 사항 한번 읽어 보실래요?
지금 법 조항이 제가 지금 없어서 아니 방통위 사무처장이 방통위 설치법을 인지하고 있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제가 읽어 드릴게요. 방통위 설치법 제6조 제4항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위원장과 그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입니다. 이에 따라 그 직무 내용에는 국회 출석이 포함되죠? 답변하세요.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자리에 이진숙 위원장이 출석을 못하면 부위원장이 오는 것은 이건 법에 따른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연락 취하고요. 그 다음에 그 미디어 재단에 계십니까 혹시 지금?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네, 지금 청사에 계십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빨리 연락을 취하시라고요. 아니 잠깐만요. 이건 방통위 설치법을 이행하는 거고 이진숙 위원장이 못 오시면 부위원장이 와야 되는 겁니다. 이게요? 이건 유권 해석 없어요. 이거 법이 그런데 아니 그래서 요거 처리하고요. 어쨌든 이건 법에 따라 출석 의무가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이 오시거나 아니면 부위원장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방통위원회에서 연락하십시오. 조성은 처장 연락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이건 법에 따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의견 듣겠습니다. 연락하십시오. 잠깐만요. 이러니까 정부 부처가 국회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이건 법에 따라 하는 거고 요청은 하고 그 이후에 뭐 안 오는 게 좋다 어떤가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법적인 절차에 따라 요청하는 걸 막으십니까? 이건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드린다니까요. 저는 위원장으로서 질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방통위 빨리 연락하십시오. 아니 지금 조성은 처장 연락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연락하십시오. 지시하십시오. 말씀 드려보세요. 네. 2분 드리세요. 네. 그 오늘 회의 경우는 좀 특수한데 사실은 지난 8월 30일 날 우리가 청문 보고서 채택하는 날 회의를 7월 30일 날 하면서 사실은 청문 보고서 채택도 하지 않고 이 후보자가 취임을 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당시에 청문회 연장으로 청문회 후보자는 이제 정인이 아니기 때문에 위정이라든가 이런 걸 고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정 여부를 따지려는 주 목적으로 기관 정인이 아니라 이거는 정인과 청문회 정인 감청에 관한 법 감정에 관한 법에 따라서 했고 그것 때문에 일부러 기관 정인 지금 기관에 사실 이분들은 현안을 하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 방통위법의 설치법에 따른 취지로 보자면은 그러나 이것은 당시에 그 후보자의 위원장 취임을 전제로 해서 첫 현안 보고를 받는 자리가 아니라 지금 위원장이 됐지만 당시 후보자의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진술 등등에 대한 위정 혐의를 따지기 위해서 특별히 소집된 것입니다. 따라서 방통위 업무에 관한 일반적인 그게 아니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여기 지금 이 현안 질의 요지도 방통위원장 의혹 검증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방통위 부위원장이 대신해서 답을 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 더구나 지금 정인으로 채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인의 효력도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건 좀 유권 해석을 받아봐야 되는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은 저는 그래서 그 유권 해석에는 동의할 수는 없으면 그러나 또 여기에 대해서는 엄밀한 관례와 또 원칙이 있을 거기 때문에 저부터 지금 당장 방통위 부위원장이 지금 방통위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로 지금 이분 중인 위원장의 여러 의혹에 대한 검증을 하는 자리거든요. 그걸 대신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또 이 위원회가 당시에 방통위원장 취임을 전제로 한 업무 보고라든가 그 현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잠깐만요. 잠깐만요. 의사일정 제5항의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서 1장 제5항은 방통위 파행 운영 및 방통위원장 의혹 검증을 위한 현안 질의입니다. 그러니까 방통위 파행 운영에 대한 질문을 기관으로서의 방통위에 하는 것이 앞부분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이분 들으세요. 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제가 하려고 했던 내용인데 방통위 파행 운영 및 방송통신위원회 의혹 검증을 위한 현안 질의입니다. 그럼 방송통신위원회 파행 운영이라고 함은 당시에 제로 상태였던 거지만 후보자는 이미 인사청문회에 국가 경비를 쓰는 위치에 있었고 자연인이라고 주장할 수 없었다라는 점이고 응당 대통령은 임명할 거라고 봤던 것이고요. 파행 운행이라고 하는 것은 2명 체제 또는 1명. 근데 공교롭게도 대통령이 상임위원 1명을 임명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한 분을 가지고 둘이서 부위원장을 임명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방통위 설치법에 따라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아파서 부위원장과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회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항에 유권 해석이 필요 없이 요 문항 그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당 간사든 야당 간사든 상관없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방통위원회 사무처는 위원장이 참석을 못할 경우에 부위원장이 참석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먼저 물어와야 되는 게 순서입니다. 지금처럼 부위원장이 참석하지 않고 청사 안에 있다는 것도 직무유기입니다.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딘가에 잠깐만, 대기를 하고 있어야 드릴게요. 되는 겁니다. 공직자는 청사에 있어야 될 게 아니고요. 근처에 와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출석할 수 있는 거를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국가 공무원이 해야 될 임무입니다. 그 얘기를 가지고 이렇게 장시간 최영도 간사님이 유권 해석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요.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올 수 있도록 지금 사무처장님이 얘기를 한 것 같으니까 의사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셔야 됩니다. 예, 말씀하시죠. 이분 들으세요. 이게 지금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방통위원장을 연속 탄핵을 해서 방통위 업무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방통위원장들이 연거푸 지금 자진 사퇴를 하고 지금 이번도 오늘 지금 탄핵 재판 전에 지금 이준석 위원장이 어떤 결정을 할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 혹시 사전 정보가 있으십니까? 아니 사전 정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탄핵 참차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아니 민주당에서 결론을 정해놓고 탄핵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오늘 표결까지 앞둔 마당에 이런 이례적인 상황에서 이 사안 자체가 방통의 일반 업무가 아니라 이준석 방통위원장의 청문회 과정의 정은 이런 문제에 관한 것이고 또 방통위의 파행 운영의 핵심은 바로 2인 체제 문제지 않습니까? 2인 체제 문제는 민주당이 누구나 다 지금 왜 그런지 전말에 대한 해석은 다르지만 그 과정과 결과는 똑같은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것이 없고 이게 오늘 제가 분명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정인으로 오신 분들이 방통위의 일반 업무를 방통위원장과 함께 우리 국회의원들의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뭐런 문제, 파행의 운영에 대한 문제 등등에 대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채택된 정인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상황이 예사정부에서 있는 일입니까? 한 부처의 기관장을 연속 3번째입니까? 4번째입니까? 탄핵을 소추를 하고 오늘은 탄핵 표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그런 상황에서 그 장관 후보자 또는 지금 취임한 사람이 와서 자신이 청문회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우리가 위정으로 밝혀내서 위정 고발을 하기 위해서 지금 만든 자리인데 그걸 일반적인 방통위 업무와 방통위 업무 네. 예, 두 간사님의 의견을 잘 경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제가 다시 한번 이 진단서랑 봤는데 이 정도가 크다면 이거는 공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내용일 것이고 그게 아니고 어제 대통령실에 가서 보인 태도와 모습들은 오늘 입원할 사유가 있었을까? 그래서 이 불출석 사유서를 승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전 중에 출석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과방위 행정실은 요구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위원장이 국회에 불출석한 시간은 부위원장이 국회에 출석해서 대신 답변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인 부위원장이 즉시 출석할 것을 요구하고, 김태규 부위원장이 즉시 출석할 것을 요청드리고 과방위 행정실은 행정적 절차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수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시죠. 아까부터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예, 서울 강북을 경연 한민수입니다. 저는 정말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전체 회의는 말씀하신 대로 방송통신위원회 파행 운영 및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의혹 검증을 위한 현안 질의를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그런데 기관 장석을 한번 보십시오. 방통위 파행 운영에 대한 위원들이 질의에 방통위를 대표해서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회의를 열고 심의 의결했던 당사자들이 없는데 도대체 누구에게 질의를 하라는 것입니까? 국회를 무시하는 것도 입법부를 무시하는 것도 정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진숙 위원장은 임명장 하나만 바라보며 인사청문회 3일 내내 거짓 답변으로 둘러대며 앉아있다가 대통령이 임명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출근했고 결국 하루 만에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의결했습니다. KBS 52명, 방문진 31명, 이사 후보자 총 83명의 지원서 검토할 시간은 있었습니까? 당당에 주어진 방송 장악 임무 수행하고 난 뒤 어제는 어땠습니까? 영상 한번 보시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이 위원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 요청안을 제거하고 다음날 곧바로 이 위원장과 김태규 상임위원을 임명했습니다. 임명 직후 이 위원장은 임명장 수여식과 현충원 참배를 생략하고 바로 출근해 같은 날 오후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이사 추천 선임안을 의결했습니다. 자, 오늘 수여식 한번 보시죠. 이진숙 위원장 지금 화면 보듯이 어제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멀쩡하게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국회에 제출한 불출 사유가 무엇입니까?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진단서를 그게 냈습니다. 용산에서 임명장 받고 나서 사무실 가는 화천, 자택으로 가는 대치동 방문했는 병원이 아니라 왜 영등포 여기 앞에 있는 예, 1분 더 드리겠습니다. 신세계 서울병원에 입원했는지 동선이 이상합니다. 신세계 서울병원에 확인해보니 별도 상급병원의 진단서나 검사지가 없이도 병원장의 입원 가능 판단에 따라 입원이 가능하다는 병원입니다. 이게 우리 과방위 전체의 회피용으로 일일짜리 가짜 입원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위원회 차원에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에 법적 조치를 내려주십시오. 그리고 김태기 부위원장 또 어떻습니까? PPT 한번 보십시오. 방통위 설치법 제6조 4항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과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부위원장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시간이 적으니까 제가 정말 더 성토하고 싶은 내용을 줄이겠습니다. 정말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 시도가 도를 넘었습니다. 막장 드라마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위원장께서는 시간을 분명히 정해서 두 사람의 출석을 강력히 요구해 주십시오. 예, 그 방통위 사무처 증인 외에 배석해야 될 배석자들이 있습니다. 국장급 실무자들 뒤에 배석해 달라는 야당 간사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배석하십시오. 네, 신성범 위원님, 예, 드리겠습니다. 네, 경남 산청하면 거쳐갑자기 신성범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회의를 할 때 정확하게 속기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위원장께서 국회에서의 정원 감정에 관한 법률 2조 5조에 따라서 2024년 8월 2일 방통위 파행 운영 좋아요. 방통위원장 의혹 검증을 위한 현안 질의에 필요한 조성은 사무처장, 김영관 기획조정관, 이현 방송정책국장, 이진석 후보자 등 증인의 출석을 2024년 8월 1일 오전 10시에 요구하기엔 절차입니다. 그래서 증인 4명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없습니까? 이렇게 해서 한 거랍니다. 이진숙 후보자가 증인이었는데 이 증인이 안 나왔기 때문에 대참을 한다. 대리 참석한다. 부위원장이
요 논리가 안 맞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것은 기간 보고 아니라는 점을 한 번 더 상기시켜드리고 싶고, 그럼 이진수 후보자 위원장의 상태에 대한 판단은 위원장님이나 야당 의원들이 내리는 게 아니라 의사가 내리는 거예요. 대통령 임명장 받을 때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픔을 무릅쓰고 받을 수 있는 거지. 병원에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 신체계 서울병원에서 따질 일이라니까요. 왜 판단을 위원장이나 야당 의원들 하시냐고. 아니 그건 맞지 않잖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자 주상병 기타 척추증과 요천부 우리 어려운 말 몰라요. 우리 M4787 부상병 추간판의 전이로 인한 요통 이 나와 있잖아요. 아니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문제는 의사의 김 의사 선생님 이름이 돼 있잖아요. 경인로 84인 무슨 병원 이분들이 판단할 문제지. 이준석의 상태에 대해서는 왜 위원장이 멀쩡하네라고 판단할 근거는 전혀 없어요. 이상입니다. 그럼 앞으로 의사가 방통위 증인 출석 여부를 결정합니까? 다음 의사 진행 발언. 네, 이정원 위원님 하십시오. 네, 서울 광진갑의 국회의원 이정원입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오늘 현안 질의 불참에 대해서 저도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하고자 의사 진행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국민을 우롱하고 국회 권위에 도전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 사진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앞에서도 영상을 봤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 옆에서 웃고 있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저기 비어있는 자리도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어제 저녁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증인 자격으로 참석해야 할 오늘 국회 현안 질의에 불참 의사를 전해왔습니다. 하루 만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권력자 옆에서는 저렇게 웃음이 절로 나고 국민이 지켜보는 검증대 서련이 갑자기 몸이 아픈 것입니까? 대통령 임명장만 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했겠지만 큰 착각입니다. 검증의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진숙 위원장이 갑자기 몸이 아픈 것이 아니라 마음의 두려움이 커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저희 의원실은 이진숙 위원장이 법인카드를 유용한 현장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무수한 제보를 바탕으로 자료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방송과 통신 정책을 책임지고 언론의 자유와 방송의 중립성, 공정성, 독립성을 지켜낼 만한 인물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능력과 자격 그리고 윤리의식이 국민 눈높이와 기준에 턱없이 미달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의 도덕적 파탄과 이념적 편향성 등을 입증하는 증거가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검증의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곳 과방위 상임위원실 안에 있는 13명의 야당 의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117명의 보좌진이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이진숙 위원장의 부도덕과 자격 없음을 증명하려는 수많은 국민들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2분 드리세요. 2분 드리세요. 2분. 이상휘 위원님입니다.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예. 이상입니다. 참 대단한 결기를 갖고 계신 것 같이 느껴집니다. 뭐 PPT까지 준비하시고 어제부터 상당히 좀 많이 들으신 것 같은데 좀 상식선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진숙 방통 후보자가 입원을 했습니다. 입원을 했으면 물론 공식 특상이긴 합니다만 여기에서 얼마나 정도 아픈지 궁금하지 않은 것입니까? 바로 뭐 꾀병이다 그러고 도망갔다 그러고 그렇게 악마화시키는 이유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으신지 아시다시피 언론을 통해서 다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여성이십니다. 여성 안에서 차별을 둔다는 얘기가 아니고 3일 동안 아침 10시부터 밤 12시까지 꼬박하셨습니다. 그것도 초유의 청문회 아닙니까? PPT 영상 띄워놓고 뉴스 화면 띄워놓고 글쎄요. 내가 보기에는 허리도 못 굽히시네요. 보니까. 아니 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아무리 밉다 하더라도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이 그 3일 동안 그렇게 버텼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은 좀 아픈 마음이 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도망갔다 그러고 물론 그 마음은 이해됩니다만은 참 이건 말이 아니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 의사 일정에도 방통위 파행 운영 및 방통위원장 의혹 검증이나 현안 지지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심성권 의원께서도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은 물론 법적인 절차에 따라 규정에 따라서 김특기 부위원장 와야 되겠죠. 파행 운영이 난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거니와 더군다나 방통위원장 의혹 검증인데 부위원장이 대참을 한다고 해서 방통위원장에 대한 의혹을 부위원장이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이거 보니까 그냥 악마화 시키고 이거 애먹이려는 것 같아요. 좀 상식선에서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고. 1분 더 드리세요. 네. 네, 할 얘기 다 그럼 했습니다. 그냥 그만하실랍니까? 네. 예, 노정면 위원님 하시고 이훈기 위원님 드리겠습니다. 영상 먼저 네, 다 드리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야당에서 탄핵안을 예고했는데 혹시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시고 계십니까? 예, 시간 투구 한번 봅시다. 수고가 많아요. 2인 체제도 위법이라고 절차에 대해서도 문제를 얘기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또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만 보겠습니다. 아까 뭐 허리도 못 굽혔다고 하셔서 계단을 저렇게 씩씩하게 차에서도 허리 아프면 차에서 내리기 힘들어요. 씩씩하게 걸어 올라가시고 물론 저 다음 상황에서 허리를 다치셨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런 어떤 비상 상황이 있었음을 소명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판단하는 게 악마화, 왜 저희를 악마화하십니까? 저희도 그렇게 악마 아니에요. 사실관계를 따져서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될 때 문제 제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고르고 골라서 제기하는 의혹들이 이 정도인 겁니다. 어제 파행이 아니었다 그러시는데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시간이 좀 되면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진숙 후보자는 과거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세월호 조사 때 동행명령이 발부가 돼서 그걸 집행하러 간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람들 동원해서 막고 사장실 비상구로 탈출을 해서 도망을 쳐서 간 곳이 대전 MBC를 탈출한 이진숙 씨의 종착지는 서울의 호텔이었습니다. 그게 추가로 또 확인이 된 거예요. 의혹이 아니라. 이런 사람의 이 출석 회피를 그냥 믿는 것이 상식일까요? 이런 문제 제기를 해보고요. 그제 임명되던 날 전체 회의 2시간 열렸습니다. 근데 안건이 4개였습니다. 하나가 시간 좀 더 주실 수 있나요? 네. 부위원장을 호선하는 안건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진숙 씨에 대한 기피 신청에 대한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공영방송 이사진들 구성하는 거니까 지원자들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지원자들을 추리는 단계가 이제 후보자 의결 단계가 종전에는 있었어요. 그걸 그 안에 안건으로 넣었더라고요. 후보자 의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 의사 선임 내지는 추천 의결을 했습니다. 후보자 몇 명 의결했는지 아십니까 혹시? 지원자가 KBS 52명, MBC 31명, 도합 83명, 후보자를 과연 몇 명이나 추려서 의결했을까요? 지원자 전원을 후보자라고 의결했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되십니까? 그 2시간 그 4가지 안건 안에 후보자를 의결하는 안건이 3번째 안건에 있었고, 그러니까 그 2시간 동안에 83명을 다 심사했다는 거예요. 1분도 안 돌아갑니다. 네, 노정면 위원님 이후는 현안 질의 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장겸 위원님 발언하시죠? 일단 2분 드리세요. 네, 우선 그 이진숙 위원장의 건강에 별 문제가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은 아마 의사 면허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는 뇌 구조가 이상하다라고 진단을 내리셨는데 이번에는 이 진단서가 믿지 못하겠다, 디스크에도 어떻게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 위원장님 의사 면허증 있는 줄 알았는데 없더라고요. 네. 그 어떻게 이번에 이진숙 위원장 입원하신 김에 뭐 뇌 MRI도 찍어보고
위원장님이 진단하신 그 모욕적인 진단이라고 저는 보는데 뭐 그것까지 클리어하게 다 해서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 그리고 뭐 저희가 그 의사 소견에 뭐 어떻게 감나라 배나라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일단 좀 믿어봐야죠.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거기 책임 추궁을 하면 되죠. 사법당국에 고발도 하고 그렇게 하시면 될 텐데 제가 모르긴 몰라도 그 디스크라는 게 그렇게 뭐 매일 아프고 뭐 이런 건 아닌 걸로 저 옛날에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그 탄핵을 오늘 예고해놓고 그리고 또 현안 질의를 하겠다. 이 좀 모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뭐 안 나오신다고 또 이렇게 성토를 하고 또 탄핵 대상자 외에 저 부위원장을 정인 채택도 하지 않고 나오게 또 만들고 이거는 좀 괴롭힌 이거 우리 국회에서 무슨 뭐 정부 현안에 대한 이 관리 감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괴롭히자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줄 것 같아 우려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이고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윤기 위원님 말씀하시죠. 예, 인천 남동을의 이윤기 의원입니다. 그 많은 의원들이 저희 PPT 좀 띄워주시죠. 저도 이제 비슷한 사진인데 어제 아침 8시 23분 출근하면서 굿모닝 표정 아주 좋죠. 그러니까 아까 영상 봤죠. 그렇게 씩씩하게 계단 아주 기운차게 올라가시던데 그리고 어제 오후 서너 시쯤에 대통령실에서 저 표정 저런 분이 갑자기 아프다는 거 누가 이해를 하고 인정을 하겠어요. 그리고 저는 여기 여러 의원들이 서로 얘기한 적도 없는데 같은 그림들을 보이잖아요. 다 똑같은 심정이고 국민들도 똑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3일 동안 청문회 하면서 이진숙이라는 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적나라하게 봤는데 저렇게 기운차게 출근하고 임명장 받더니 갑자기 아프다고 못 나온다? 저는 국민들이 용납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불출석 사유에 대해서는 뭐 성립이 안 되고 그거는 위원장님께서 뭐 고발이나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하고 그리고 이진숙 후보가 여기 청문회에 나와갖고 원포인트 위원장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야당 추천 방통위원 추천해달라고 그러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던 분이 갑자기 무슨 기습작전 하듯이 첫날 위원회를 열어갖고 공영방송이사 80명을 심사를 해서 의결했다?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어요. 그리고 그럴 만한 시간도 없고 그러면 이거는 뭐 용산에 오다를 받아서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도대체 역대 지금 최근에 방통위원 몇 분 계시잖아요. 김효재, 이동관, 김홍일, 이진숙 다 원포인트로 공영방송 장악을 위해서 혈안이 돼 있는 분들이에요. 오로지 공영방송 장악에 대한 목표를 누가 주고 거기에 부속범처럼 방통위원장들이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아니 장관급 방통위원장들이 이런 식으로 1분 더 드리세요. 공영방송 장악을 위해서 저렇게 소모품처럼 쓰여지고 있고 본인들은 그걸 또 용납을 하고 저러고 그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진숙 위원장이 안 온 것은 3일간의 청문회에서 많은 거짓말과 말바꾸기 그리고 오늘 또 위중이 드러날까봐 의도적으로 회피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까 탄핵 절차를 밟으면서 왜 오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3일간의 청문회에서 말한 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당연히 이진숙 후보는 자신이 뱉은 말이나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죠. 탄핵과 별개로. 그래서 분명히 오늘 와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저는 어제의 일련의 과정이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연성 쿠데타라고 생각을 해요. 이 말도 안 되는 짓이 벌어지고 있어요. 버젓이. 그리고 너무 뻔뻔하지 않습니까? 이진숙 후보는 어제까지 저렇게 하고 오늘은 완전히 뭐 아파서 못 오겠다? 저는 네, 박정훈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예, 먼저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위원장님의 좀 공정한 회의 진행을 요청을 드립니다. 저희가 여당 의원들이 발언할 때 김현 간사가 지속적으로 끼어들면서 추임새를 넣고 비웃고 하는 장면들을 아마 옆에서 보고 계실 것 같아요. 우리 여당 간사가 뭔가 얘기하면은
제지를 강력하게 하시는데 그에 비해서 김현 간사가 말할 때는 제지를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진숙 위원장이 오늘 나오지 않은 그것과 관련해서 저도 정말 아플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국민들 그런 생각 다 하실 거예요. 정말 아플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야당 의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꾀병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사흘간의 유례없는 국무위원 청문회를 우리 과방위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부족했던지 아니면 위증을 이끌어내서 고발을 하는 게 목적이었든지 이렇게 현안 질의까지 잡아서 사실상 나흘째 청문회를 하는 적은 유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저는 의회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통위 파행 운영과 관련해서 오늘 논의를 하기 때문에 나와야 한다고 주장을 하셨는데 방통위 파행 운영의 본질은 야당이 2명의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2인 체제의 문제에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께서 우리 정부에서 임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추천을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과 다릅니다. 11월 22일 날 제가 이 문건을 보여드리기도 했지만 11월 22일 날 분명히 대통령실은 야당의 우리 국회에 방통위원을 추천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요. 그리고 7월 1일 올해 7월 1일에 또 한 번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2명의 야당 추천 후보를 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2인 체제의 불법성은 사라집니다. 오늘 민주당은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의결할 예정이에요. 우리 국민들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탄핵을 할 사람을 오늘 불러서 오늘 당일에 탄핵하는 사람을 오늘 불러서 질의를 한다는 것 자체도 모순입니다. 그리고 사흘간의 청문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충분히 불법성에 대해서 주장을 했고 국민들도 충분히 그 주장에 대해서 이미 다 들은 바가 있습니다. 오늘 더 뭘 물으시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진숙 위원장이 오늘 본인의 신상을 이유로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추후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해보시면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정아 위원님 아까부터 의사진행 발언 신청하셨기 때문에 드리고 김영 간사님이 신상 발언을 요청하셨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네, 윤석열 정권이 이성을 잃어도 한참 잃었습니다. 넘사벽 범법자를 앞세워서 방송 장악 쿠데타를 일으키더니 국회의 적법한 현안 질의와 증인 신청마저 불법적으로 거부하며 아나무인 독재의 길을 걷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 일 처리는 참 정강석화처럼 하루 만에 일사천리로 처리하더니 어제 저녁에 갑자기 아프다면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임명 첫날에는 무식한 좌빨, 종특, 조선인들은 자존감이 매우 낮다, 김 여사는 커리어 우먼이라고 말하는 자들을 공영방송 이사에 앉히고 어제 아침에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더니 갑자기 증인으로 채택된 현안 질의에는 나오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이미 공영방송을 대통령과 방통위원장이 즐겨보는 극우 유튜브로 만들 준비가 다 끝났다는 뜻입니까? 미션을 이미 완수했다는 뜻입니까? 인사청문회 때는 단 1만 원도 허투루 쓰지 않았다면서 뻔뻔스러운 얼굴로 새빨간 거짓말을 내뱉더니 증인이 되어서 위증의 죄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자 런동관, 런홍일, 런상인과 같이 도주꾼이 되었습니다. 인사청문회 이후에도 저희가 찾은 자료에 의하면 제주도와 해외여행을 가면서 관용차를 사적으로 쓰고 법인카드를 자기 멋대로 긁은 내역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공정과 정의가 이렇게 가벼운 것입니까? 수사를 받아야 할 범법자에게 오히려 고생했다, 앞으로 첩첩산중이다 하시면서 치하하고 격려하는 게 일국의 대통령이 하실 말씀입니까? 완전히 이성을 잃어서 넘사벽 범법자에게 방통위를 맡기고 극우 유튜버의 길, 독재의 길을 걷겠다고 선언한 윤석열 정권에게 국회에서도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죄를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박정훈 의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탄핵과는 별개로 개인의 위법,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탄핵으로 1분 더 드리세요.
네,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되더라도 이진숙 개인에 대한 증인 채택은 가능합니다. 언제까지 아프다는 핑계를 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온갖 거짓말과 범법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나올 때까지 증인 채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증인 불출석에 대한 고발도 바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관련된 사람이 공영방송 이사 공모에 신청하고 이진숙이 선임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원령 발기인으로 같이 이름 올린 사람도 이사가 되었습니다. 명백한 재척 사유이지만 또다시 셀프 각하를 했습니다. 불법적 이인 체제 의결에 더해서 명백한 재척 사유임에도 이를 셀프 각하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범법 행위에 대해서 직권남용의 죄에 함께 고발 조치 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방통위 파행 운영 및 방통위원장 위원장 의혹 검증을 위해서 청문회 또는 국정조사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잠깐만요. 김현 아닙니다. 김현 위원은 지금 국민의힘 전 발언 직전 위원이 김현 의원님을 지칭했기 때문에 신상 발언을 드립니다. 최영두 간사님은 신상 발언할 이유가 없습니다. 네, 의사진행 발언은 이미 한번 드렸기 때문에 다 드리고 나서 하고요. 김현 간사님 신상 발언 하십시오. 예, 5분입니다. 네, 5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우리가 24, 25, 26일 청문회 진행할 때 우리 여당 간사님께서 위원장님이 얘기하면 건건사사 말씀을 하는 것 때문에 26일 날 3일째 되던 인사청문회 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당 간사님을 모시고 소회의실에 가서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우리가 합의할 점이 있다. 위원장님이 의사 진행을 위원회 회의 진행함에 있어서 여당 간사님이 계속 그렇게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전체 원만한 회의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최영두 간사님은 필요하다면 야당 간사랑 얘기를 해야 된다고 해서 합의를 하고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비교적 원만하게, 물론 이제 여기 계신 여당 의원님들이 문제 제기도 하고 의사 진행 발언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앞서 지금 박정훈 의원님께는 여당 간사님께서는 이렇게 결정된 내용, 야당 간사와 논의된 내용이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비웃고 끼어들고 강력하게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 여당 의원들이 하는 것은 강력하게 제재를 가하고 위원장님께서 저에 대해서 제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비웃고 끼어들고라고 이름을 지칭을 했는데, 저는 김현 국회의원이기도 하지만 야당 간사입니다. 여기 위원회에서 선출된 야당 간사입니다. 그리고 최영두 간사는 여기서 위원회에서 선출된 여당 간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명예는 온데간데 없이 굉장히 괴상망측한 사람으로 지금 저를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위원회에서 가급적 실명을 거론하지 말자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박정훈 의원님이 저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예요. 25일 날 여당 간사랑 야당 간사가 위원장하고 일문일답식의 얘기를 하지 않도록 가급적 그것을 존중하자라고 약속을 했고, 그래서 최영두 간사님이 오늘도 위원장님이 회의 진행할 때 일문일답하는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최영두 간사님한테 제가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얘기를 했던 거고요. 오늘 비웃고 끼어든 거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훈 의원님이 이름을 거명하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다는 점이고,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저희가 지금 만약에 박정훈 의원님 제가 얘기하는 것을 지금 앞서 얘기했던 그 표현을 쓰면 기분 언짢을 거 아닙니까? 그러고요, 결국은 여야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말과 몸과 태도로 합니다. 그 얘기 뭐냐면은 상대방이 얘기하는 것을 제어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당 의원들은 그렇게 안 합니까? 하시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아요. 적어도 제가 무슨 기관의 증인이나 아니면은 정부의 관계자들을 향해서 무모하게 문제 제기를 한다면 그 지적이 되지만, 현역 상대 의원들끼리 진행하는 의사진행 발언 과정이나 신상 발언 과정이나 반론을 제기할 때 여타의 방식으로 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아니 박정훈 의원님 얘기한 것에 대해서 제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거 끼어들지 마세요. 똑같은 표현이에요. 제가 발언 기회 있을 때 지금 손 들고 하는 거는 나중에 하시라. 끝나고 나서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도 끼어드는 거고 비웃는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름 얘기하지 말자고 그랬는데 이름을 얘기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상 발언할 자격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것의 반론을 얘기한 거거든요. 지금. 근데 그러면 반론만 하다 보면 끝나요. 회의 진행을 원만하게 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걸로 끝내야 된다고 저는 저의 신상 발언이 또다시 신상 발언으로 이어지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이고요. 그리고 최영도 간사님이 끼어들지 마세요. 얘기 중이에요.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을 최영도 간사님하고 야당 간사님하고 여당 간사가 같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증인이 출석하지 않은 걸 가지고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데 증인을 대변하는 것도 유분수지. 위원장이 얘기한 걸 가지고 그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도를 넘어서 위원장이 의사 진행하고 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과 가지고 꼬투리 잡아가지고 토를 달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은 저희가 국회의원이 회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26분 남았습니다. 김장겸 의원님 신상 발언 시간 남았습니다. 끼어들지 마세요. 제 발언 시간에 끼어들지 마세요. 그거 하지 말자고 지금 제가 신상 발언하고 있습니다. 자, 끼어들지 말라고 지금 하는 겁니다. 제 시간을 보시고 얘기하세요. 지금 두 분이 끼어들었어요. 제가 일부러 시간을 얘기하는 게 이런 거 하지 말자고 처음부터 얘기한 거고 오늘도 지금 잠시만요. 지금 의사진행 발언 신청한 분 그리고 신상 발언 신청한 위원님들이 지금 야당 쪽에 2분, 여당 쪽에 2분이 계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계속하다 보면 현안 질의에 못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영두 간사님께 대표로 신상 발언 5분을 드리고 정리하고 현안 질의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최영두 간사님. 네. 우리 당 소속 우리 위원님들 의견도 대표해서 제가 심정을 다 압니다. 그런데 우선 김현 간사께서 저를 지목해서 또 제가 무슨 신사협정을 했는데 이게 안 되고 있다고 하시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상임위원회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 방송 때문에 이 일은 참 난장이 되었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이라고 하는 국가적 현안 미래가 달린 문제를 하는 만큼 그 발언에서 굉장히 정중하고 신중하고 엄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당 의원들도 물론 상대당 의원에 대한 예의를 갖춰야 되고 또 민주당 의원님들도 저희 당 의원에 대해서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면책특권이 있습니다. 우리 발언이 있다고 해서 우리 청문회 기간 중에 그 후보자에 대한 인격 모독 또 정인 참고인에 대한 모욕 또 심지어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 모욕 엄혹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저는 우리가 국회 최고의 국가 운명을 결정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인 만큼 저희부터도 말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해서 여당이 먼저 모범을 보이겠습니다. 대신에 야당도 그 말에 있어서 품격에 있어서 저희 의원들에 대해서 존중해 주시고 또 우리 김인 의원님께서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원칙을 세워주셨으니까 발언 시간에는 절대로 서로 끼어들지 맙시다. 그러면 저희들도 안 하겠습니다. 안 하고 발언 시간이 끝난 뒤에 그 발언에 대해서 반박하거나 하는 것 적당한 이제 다른 기회를 얻어서 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서로 탓을 하다 보니 끝도 없이 이어지는데 김현 간사님과 제가 지난번에 상의한 내용은 어쨌거나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고 공정하게 진행되기 위해서 서로 상대 의원을 구체적으로 거명해서 비난하거나 서로 비판 이렇게 회의에 대해서 회의 분위기를 어렵게 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자라는 것은 시종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 의원님들도 각별하게 이 점을 유념해 주시고 민주당 의원님들도 또 함께 좀 지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김현 간사님과 함께 또 우리 상임위원회의 좀 발전적인 논의구조 정착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또 무엇보다 저희 의원님들도 그럴 리는 없겠지만 다른 참고인 정인에 대해서 인격으로 모욕하거나 하는 이런 발언을 상가해 주시고 민주당 의원님들도 이 자리에 없는
뭐 대통령의 뭐 지위라든가 대통령 비판할 수 있습니다. 비판할 수 있지만 이게 면책특권이 부여된 자리라고 해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말로 모독하거나 또는 정인 참고인에 대해서도 상당히 인격적 모독이 많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상당히 큰 우리 가방이가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고 국민적 지탄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위원장님도 걱정하시고 김영 간사도 여러 차례 하셨지만 이게 상호 계속적으로 반복되다 보니 자꾸 악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고 우리 문명사의 대전환 시기를 이끌 국회 대표 국회의원들인 만큼 서로의 언행에 있어서 특히 우리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는 특별히 서로 조심하고 존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 직전 발언과 관련해서 저격하듯이 금형해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안 하기로 김영 간사랑 협의를 했고요. 그 협의는 우리 당 의원도 지켜주시고 민주당 의원님도 존중해 주십시오. 또 말씀드렸다시피 특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인 언사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당 의원님 저부터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면책특권이라고 국민의 비난까지 면책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만큼 이 현안과 관계없는 정치적 목적에 사실관계도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해서 예단하고 단정하고 또 그 자격을 묵고하는 그런 은행도 우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서 맞지 않다는 게 제 생각이고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김영 간사님도 공감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오늘 회의도 그리고 앞으로 우리 과방위 회의를 정말 품격 높게 과학기술정보통신 수준에 맞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조성은 처장, 예. 지금 김태규 부위원장 오고 계십니까?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하세요 지금. 연락은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락은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연락은 드렸는데 출발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자, 그리고 한 가지만 시정하고 현안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저희 위원회는 한 가지 사실을 합의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한동훈 위원장 언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현실 권력이기 때문에 비판 대상이다. 이게 합의됐어요. 요 점만 아닙니다. 했어요. 했습니다. 합의했습니다. 예. 그래서 두 분에 대해서만 한동훈 대표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지금 박정훈 위원님 지금 증명되고 있잖아요. 김현 위원은 가만히 계신데 지금 제 얘기 계속 하시잖아요. 네, 그 지금 저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게 그러니까 성실하게 그 야당 위원님들 특히 부탁드리는데 이 자리 떠나지 마시고 계셔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필리버스터에 참여하면서 이 이야기를 합의할 때 안 계신 분도 계시지만 우리가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는 언급하지 말자. 그거 분명히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근데 간사님께서 사실은 필리버스터 하셨기 때문에 오래 비우셨어요. 아니요, 그러면 길어지기 때문에 의사로 확인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전체 회의 운영이었습니다. 청문회 전에 얘기한 거예요. 예, 일단 이거는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요 얘기가 오간 그 회의록 좀 찾아봐 주세요. 신진영 비서관 찾아봐 주세요. 예, 이건 초기에 나온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확실하다고 생각하는데 불확실할 수도 있는 기억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어서요. 확인하겠습니다.